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시점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농협은행 5급 공통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입니다. 작전명 1번 문항에서 지원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해온 경험들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원이 되고자 목표를 세웠고 농협은행의 어떤 직무에서 신규 고객 확보와 같은 성과로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하고 신규 자금 집행 지점의 KPI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했다 하라 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제 합격 후기를 보시면 가장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의고요. 의지할 수 있는 취업 멘토링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합격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업계 최고의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합격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은행에도 합격하게 해주고 그리고 뜬구름이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예, 어, 좀 지금 아침 출근 전인데요. 또 어제 쉬는 날이었는데 안 올려가지고 그래도 빨리 만들고 출근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작 전에 구호 한번 또 외칠까요?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제가 말하는 성공 체험은 뭐다? 자기소개서 문항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에 맞게 나의 에너지, 모든 것을 집중, 몰입해야 되는 문항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항에 대한 내가 집중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나의 열정과 그런 에너지들이 만든 특정 키워드, 그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키워드, 그런 키워드 하나가 뭐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인 경영진과 그 은행장의 내리를 흔들 거다. 거기에 맞게끔 자소서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무상 주소 중요도를 써줬고요. 그거의 우선순위가 1, 2, 3, 4, 5입니다. 네, 농협은 이제 지난번에 지역녹음이랑 이제 6급 할 때도 보니까 생각보다 바로 이 순서대로 중요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항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농협은행을 지원한 이유를 기술하시오. 예, 지원 이유랑 지원 동기, 지원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 동기의 어떤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문항에 예, 직업 선택하는 이유와 그거를 이제 지원 동기랑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쓰라고 한 건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문항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 농협은행을 지원한 이유 문제 직업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쓰려고 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고 좀 뜨끔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농협은행에 지원한 이유가 막상 생각해보면 없거든요. 없습니다. 은행은 그냥 뽑아주면 고마운 곳이지 뭐 신한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농협은행이든 뭐 국민은행이든 뭐 고마운 거 순서대로 하면은 뭐 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이 고맙겠죠. 그리고 뭐 국민은행까지. 근데 일반적인 그냥 뽑아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뭘 한다? 여기 사업 보고서에 있거나 뭐 이제 뭐 자료를 받은 거에서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뭐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뭐 사회공헌활동이 중요해서 뭐 6년 연속 1위 은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공공군염이고 나는 뭐 서민금융 전문은행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의 농협은행의 이런 특징들 일반적인 특징들을 뭐라고 한다? 농협은행을 지원한 이유랑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거에 왜냐 사실은 기준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저도 막 회사 지원할 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돈 많이 주고
퇴근 좀 빠르면 좋고, 뭐 회사는 뭐 서울 위치는 서울에 있고, 뭐 이런 기준만 있었지, 뭐 어떻게 뭐 자기 기준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별도로 예전에 뭐 강의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기억 안 나지만, 어떤 특정 강의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결국 그 나의 목표가 뭐 회사의 목표랑 일치하는 게 뭐 직업을 선택하면서 이제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어떤 회사라든지 어디서든지 뭐 따뜻한 금융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성과를 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나의 목표가 회사의 목표랑 일치하는 곳이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메토로니즘 표현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제가 말한 걸 따라할 게 아니라 나름의 이제 이런 성과 관련돼서 나의 성향을 좀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의 어떤 내재 의도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모두 따라하세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의 기준은 은행들이 아닌 뭐다? 내가 대학 시절 경험해온 과정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과정들을 쭉 보면은 그거를 포괄하는 어떤 특정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내 뭐 고등학교 말고 대학교 때 이후 시절에 해온 것들 경험을 바탕으로, 그게 뭐 직무 경험이든 뭐 대외 활동이든 뭐 자격증이든 뭐 아르바이트 뭐 편의점 알바든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뭔가 영향이 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그 그런 나의 그 경험형 과정 하나의 키워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은행원이 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협은행에 지원한 나라는 흐름으로 써라. 네,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자, 급하게 만들어서, 자, 흐름을 쓰고요. 즉, 기준이 나의 경험들이 돼야 되는, 나의 경험들. 아까 뒤에 말했던 이 농협은행이 가고 싶은 농협은행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나의 경험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나의 경험들을 통한 하나의 키워드로 나올 거고요. 그걸 통한 나의 경험들이 바탕이 되는 그게 근거가 되는 어 그게 근거가 되는 그 하나의 키워드가 기준이랑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됐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하나의 키워드가 뭔가 기준이 됐고, 그런 기준이 나의 은행원의 직무 목표를 세우게 했으며, 그래서 농협은행에 나는 어떤 직무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것이고 입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런 예금 적금 및 자금 조달 확보를 하게 되고, 그게 신규 여신 집행이 되고, 이게 이자 수익을 낼 것이며, 이게 정부의 농업 정책 기능을 대변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좀 이해하는 느낌. 그럼 결국 이런 중간 과정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내가 신규를 확보하는 게 결국 농업 정책 기능 대변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자 수익을 늘려줄 거라든지, 이런 느낌의, 예, 어떤 은행에서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도나 농협은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파악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모두 이제 이런 거랑 연결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연체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지점의 신규 고객 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좀 일반적인 걸 쓴 겁니다. 아니면은 뭐 연체율 뭐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비이자 수익 관련돼서는 비자 수익 관련된 뭐 방카라든지, 뭐 기본적인 그 지점에서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성과 지표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연결된다, 뭐 여기까지 연결된다, 아니면 뭐 여기까지 뭐 연결된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해주면, 유능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좀 뒤에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뭐다? 결국은 기준은 나의 경험이 돼야 된다. 예.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기준은 뭐다? 나의 경험이 돼야 된다. 농협은행이 되지 말고 나의 경험이 나온 키워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입사 후 10년 내에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고 그 이유와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 아, 정말 요즘에 취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문항까지 낼 수가 있는지 참 좀 난감하고요. 자, 이거는 회사 들어가면 1년 차나 2년 차 때부터 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너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고, 너가 열정이 있고 은행에 대한 많이 공부를 한 친구인지 알고 싶어. 그거를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자, 내재들을 보면은
직무 정확한 이해도를 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키워드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얘가 뭐 뜬구름 잡는 식의 뭐 은행원들이 뭐 그 성과 지표나 이런 나름의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그 성과를 잘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어쩌면, 왜냐면 뭐 연체율 관리라든지 뭐 고객 지점수 관리, 뭐 신규 계좌 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앱 설치라든지, 이런 각 요소마다 뭐가 있다? 그 KPI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만약에 그 지점마다 매년 그 목표치가 100이라고 하면은 120% 달성하는 게 그 등급 매기는 기준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200%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안에는 100점이 되는 거에서는 각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과 지표를 한 항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뭐 카드 만드는 개수, 뭐 은행 신규 여신 나가는 거, 뭐 연체율 관리, 뭐 고정이자 채권 비율, 뭐 그 인적 생산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판관비 대비 뭐 신규 여신 이걸 나눴을 때 당연히 신규 여신 많이 나가고 비용이 적고 신규 여신이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높을수록 좋다는 지표라든지, 뭐 이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각 지표들마다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 당연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기업 대출이 많이 나갈수록 좋으니까, 뭐 기업 대출에 대한 뭐 신규 자금 집행, 뭐 신규 고객이든 기존 고객이든 결국 대출을 나갔다는 의미고, 이건 안정적인 지점의 캐시플로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그런 기업 대출에 대한 그 점수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 뭐 100점에서 거의 한 20%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전략이나 이런 거 그 경영관리 부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결국에는 너가 이런 지점에 대한 KP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봐. 왜냐하면 너가 입행하면 지점장 성과에 너의 직무 발전 목표 달성도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너가 좀 미리 은행원 직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행원으로서의 직무 목표를 제시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일수록 되게 좋은 거야. 너가 이 직무 관련 목표나 목표 수립의 이유라 목표 달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너가 직무 관련된 목표는 여기 있는 거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있을 거다. 분명히 너가 뭐 연체율 관리라든지 건전성 관리 잘하려면 당연히 여신 법률에 대한 뭐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될 거며, 그게 너의 뭐 어떤 목표 수입을 하게 된 이유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입사 후 10년 내에 직무 관련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면은 뭐 농협은행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뭐 사업이나 일반적인 그런 전략에 대해 좀 이해를 하고, 그게 어떤 목표를 기술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의 은행들이 보통은 이럴 것 같거든요.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고 있죠. 미국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조금씩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럼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특유의 가계부채율 때문에 연체율 관리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개인 대출, 이제 뭐 가계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가계들이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런 개인 사업자들한테 대출하는 게 이제 상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왜 금리가 인상되면은 기존에 냈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결국 또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뭐 결국 연체율 관리가 되게 중요한 중점이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목표는 그거에 맞게끔 뭘 해줘야 된다? 뭐 민법이나 상법이든 그런 연체율 관리에 중요한 거가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는 게 나의 뭐가 된다? 직무 관련 목표가 하나 중 사유를 대주는 겁니다. 농협은행 앞으로 이런 전략을 할 거다. 이런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계 가계부채 때문에 연체율 관리가 중요할 거니, 나의 목표는 이제 농협은행도 이런 연체율 관리에 맞게끔 이런 뭐 직무상의 민사법에 대한 어느 수준까지 아니면 그런 관련 자격증을 따는 거랑 추가로 이런 환경에서 가계대출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으니 이제 기업 대출을 늘리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예대율 관리를 위해서 예대율의 분자가 되는 다시 예대율의 분모가 되는
뭐 예수금, 즉 고객의 예금 적금 확보를 많이 하는 전략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행원들이 많이 뽑는 게 직접 영업을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 영업을 통해서 신규 고객 확보를 많이 하려는, 특히 은행권 특유의 치킨 게임인데요. 각 은행에 따로 타 은행의 계좌를 만든 사람들을 우리 그 농협은행 거를 만들기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할 거다. 그게 어떤 농협은행에 대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파악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럼 결국 그런 거에 대한 KPI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시키고 그런 전략에 맞춰서 나의 목표도 전략 목표를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뭐 민상법이라든지 그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 응대하는 거는 뭐 AFPK인가요? 뭐 AFPK 따든지 이미 따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더 뎁스 있는 이제 할 수 있는 뭐 펀드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방카면은 방카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거죠. 뭐 그런 기본적인 자격증들을 따기 위한 구체적인 그 은행원들이 1, 2년 차 때 준비하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써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좀 과장급이나 높은 은행원 수준의 그 연차가 많은 은행원 수준이 준비해야 되는 거, 뭐 외환관리라든지 뭐 외환관리역인가요?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내 로드맵을 제시해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관련돼서 내가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된 좀 뎁스 있는 나름의 이제 그 전문성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또 부동산 대출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그 연차별로 1년 차, 5년 차, 뭐 10년 차 정도 수준으로 3, 5, 10 구체적으로 정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준비해놔야 되고 어떤 걸 미리 해야 되는지 그런 직무상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이거는 뭔가 특히 자격증에 국한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지점에서의 어떤 성과 지표를 알고 있는가. 왜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 하나하나가 결국 모두 이 KPI에 연동이 되는데 그 연차별로 내가 어떤 특정 이런 KPI의 중요도에 차지 중요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에 KPI들이 있을 거다. 뭐 그런 것도 각 연차별로 이해하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가까이만 쓰면 되는 거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게 쓰지 말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여태까지 공부해 온 것들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는 문항인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봐도 왜 이 정도까지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도는 뭐였다? 구체적일수록 좋다. 네, 그거를 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최근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경험에서의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기술하시오입니다. 네, 내재 의도는 당연히 우선순위는 실패고요. 실패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성공이 있으면 성공 쓰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회사를 들어오면 일로 엄청 깨지면서 혼이 날 텐데 너는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멘탈이니?가 궁금한 거고요. 일을 할 때 계속 실패를 반복해도 계속 일어나는 근성 경험이 있었으면 해. 이런 게 결국 실패라는 거죠. 계속 실패를 반복해서 이거를 통해서 그 근성으로 극복했던 경험, 예,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실패의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의 경험 아니면 마감 일정에 끝까지 압박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끝까지 해낸 경험, 이런 성공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주고 그것 관련된 가치관이나 그런 너를 대변하는 빡센 이미지를 대변하는 가치관의 소제목을 써주는 겁니다. 뭐 대놓고 너무 가치관인 거 쓰지 말고 이런 소제목의 느낌이 나도록 너의 경험을 그 제목을 써달라 말이 꼬였는데요. 근데 이게 꼭 금융 관련한 걸 필요는 없어. 그냥 너의 인생에서 가장 최근 중에서 가장 성공했거나 가장 실패했던 건데 결국 실패가 1순위니까 이런 거에 너의 사례를 써줘라. 이게 1순위입니다. 왜냐? 너는 맨날 와서 혼날 거니까 멘탈이 있어야 돼. 계속 실패를 해도 계속 혼나도 이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런 근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다?
너의 멘탈을 평가하는 거다. 이 문항의 의도입니다. 자, 따라하시고 자 모두 입력하세요. 자, 농협은행은 인재상 중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사례를 통해 기술하시오. 네. 자, 여러분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1순위는 최고금융 전문가고요. 2순위는 변화를 선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이걸 쓰면 됩니다. 이게 쓸 사례가 없으면 결국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소통하고 협력한 사람이나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거의 우선순위 봤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아마 쓰려고 할 거거든요.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관은 없지만 근데 일반적인 이제 첫 지원하거나 이제 대학생 지원자분들은 이 소통과 고객을 먼저 생각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당연히 은행들은 그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평판 리스크 관리가 해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뭐다? 여기서 물어보는 의도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데 결국 기업이나 일반적인 은행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뭘 평가하느냐? 이 사람이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차이도 책임을 하는 신청하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하는 지원자 말고 결국에는 성과를 낼 거냐? 너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지점의 KPI를 높여줄 거냐? 그게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거든요. 그럼 지점 은행장들이 봐도 이 친구가 정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네. 이런 인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네. 그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뒤에다 바탕을 써줬네. 이게 그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를 경험을 써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베스트한 거는 최고 금융 전문가입니다. 너는 금융에 대한 이런 나름의 전문가를 꿈꾸고 있구나. 그런 전문성이 중요해야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지원자구나. 그래서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고객을 먼저 생각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신청하는 너의 경험을 써준 게 아니라 결국 최고 금융가가 되는 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왜 그게 가장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너의 경험들을 써줘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앞에다 써주고요. 그거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이유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써주고 그 마지막에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경험 아까처럼 이런 그 여기 지원 동기에서의 그 나열식으로 설득하는 자기 경험으로 준비한 것도 설득하는 식이 아니라 이 4번의 문항에 막 어떤 특정 그 이런 여기 안에 중복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복이 돼도 결국에는 중복이 돼도 여기는 좀 풀어서 길게 쓰면 되는 거예요. 40, 40으로 80에서 40, 40으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나는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경험을 좀 풀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쓰는 내용이 여기 중복됩니다. 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험은 한정돼 있다. 중복될 수 있다. 여기는 성과 위주로 설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좀 풀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한 줄 썼다고 하면 여기서 한 세네 줄로 풀어서 쓸 수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든지 뭐 그렇게 풀어서 적절하게 두 가지 케이스를 40, 40 쓰거나 아니면은 뭐 세 가지 케이스를 해서 25, 25, 35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네,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상기 문항 외에 자신을 PR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네, 내재 의도는 연체율 리스크 관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니면은 뭐 진짜 나의 어떤 고객 확보 능력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이런 지정 KPI 관련된 결국 신규 뭐 판관비를 줄여줄 만한 인재라든지 뭐 일을 빡세게 한다는 의미겠죠. 그 연체율 관리라든지 신규 자가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법률에 대한 뎁스 있게 알고 있어서 뭐 고정이나 채권비율 관리 그런 여신유 관리 뭐 이런 아니면은 뭐 방카슈라스 관리 뭐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능력 뭐 그거에 관련된 PR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연체율이나 리스크 관리 관련된 측면에서 써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사실 추가로 너의 은행 관련 직무상의 강점들을 알고 싶은데 우리 은행원이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고 꼼꼼하게 FM으로 일하는 사람이거나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맞는 그런 성향인 규정에 맞게 더 깐깐하고
촘촘하게 새로운 프로세스 제시 정립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해. 내부 규정에 맞아야지만 여신 집행을 대출하는 그런 성향의 느낌이 들도록 직무상의 강점 경험을 써줘. 그러니까 꼼꼼하게 FM으로 일을 했다라든지 매우 정확한 성향으로 일을 했던 그런 성향인 걸 써주고, 나는 어떤 규정에 맞아야지만 일을 추진했다는 나의 어떤 대학 시절의 경험으로 나는 이런 인재임을 이런 인재가 결국 런체어 리스칼리를 잘할 거다. 네. 그런 느낌의 자신의 PR할 수 있는 내용을 사례를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문항에 은행업 관련 직무상의 강점을 하나 써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아까 말했던 연체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1차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아니면 나머지 것들의 나의 그런 경험, 뭐 고객을 신규 고객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결국 나는 대학 시절에 뭐 활발해가지고 뭐 이런 써주는 겁니다. 뭐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이거를 뭐 100명한테 잘 전달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는 잘 이렇게 해서 이 고객 이쪽 매장에 뭐 단골 고객 확보를 많이 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경험들로 여기다가 추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자, IT랑 디지털은 제가 또 별도로 또 만들 거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제 글로벌 일단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반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채용 공고 뭐 특장점은 없습니다. 뭐 이런 제한 없다라고 하니까 좀 잘 많이 지원하시고요.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시고요. 자, 그래서 하수들은 1번에 또 쓴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에 가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농협은행에 지원한 이유로 쓰시는데, 이런 단어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고, 뭐가 돼야 된다? 나의 경험이 돼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고수들은 1번 문항에 이거 쓰는데,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자신의 대학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금융 관련된 경험이나 그게 아니어도 어떤 경험의 모든 것을 뭘 한다? 내 인생 전반이나 나를 대변한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키워드가 바탕으로 한 기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가 쓴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내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은 뭔가 성과를 내는 거에 성과를 달성하는 집중이 돼 있다. 나는 뭔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면 무조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이런 나의 어떤 특정 키워드가 성과 중심의 나의 어떤 인생의 키워드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내 인생을 이게 대변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를 대변하는데, 단어라고 하지만 문장이 나를 대변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표죠. 결국 목표라는 키워드고 목표 달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나의 인생 경험들인데, 그게 뭔 기준이 됐다? 나의 목표가 회사와의 목표와 일치하는 게 뭐다?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목표가 회사의 목표가 일치했을 때, 그런 회사만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러면 나는 이 이후부터는 이런 기준을 세워서 회사를 선택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은행원의 어떤 일을 어떻게 일을 하는 은행원이 되는 목표를 세웠고, 그 이후에 그 농협은행 지원 동기는 그 기준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지원 동기는 입사 후 내가 위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어떻게 신규 고객 확보, 목표 성과 지표 중 택일 하고요. 해서 지점의 KPI 요소 중 택일하는
성과를 내게 지원하였다. 결국 신고국에 합보면 신규 자금 집행률을 높이는 성과겠죠. 뭐 이렇게 써주시거나, 두 번째 방법은 내 인생 전반이나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연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내 인생 전반이나 나를 대변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요약해서 기준 제시했던 게, 직업을 선택한 기준 제시했던 게 뭐다? 이런 기준이 결국 농협은행과 유사하고 일치된, 동일시한다.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런 유사한 부분이 결국 농협은행 지원하게 만들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내 인생의 경험이 되게 봉사를 많이 하거나, 뭐 정말 뭐 고객 중심을 좀 너무 그 상향했던데, 내 어떤 나의 경험을 대변하는 게 정말 나 아르바이트 많이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 거에 맞게끔 해갖고, 그런 고객을 응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그럼 봉사활동을 많이 해온 것들이 나의 인생을 경험한다라고, 그런 인생의 목표나 그 회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그리고 내 경험들이 봉사를 많이 쓰면 그게 어쨌든 나의 어떤 인생의 기준을, 봉사활동하는 거에가 그 결국 뭐 사회적 책임이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나를 회사 선택하는 기준이 됐고, 그러면 농협은행도 보다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 1번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봉사활동을 어떤 사회적 책임과 연결시키고 그게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농협은행과 유사하다. 왜? 농협은행도 사회공헌도 6년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하게 여긴 비슷하다. 근데 이런 유사한 부분이, 이건 지금 이안입니다. 이안. 대부분 이제 1안으로 썼으면 하고요. 그럼 이안이 결국 내가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하는 농협과 나랑 유사해서,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내가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기준 잡았고, 이런 부분이 농협은행 그 사회적 책임 6년에서 1위 했던 기업과 유사하고,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것이 곧 나의 사회적 책임 다하는 게, 이런 게 농협은행의 그 평판 리스크 관리를 좋게 해줄 거며, 그런 고객 이탈을 막아서 결국 신규 고객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결국 이게 농협에 뭐랑 연결된다? 신규 확보가 수익성 증대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회적 책임이어서 그런 거지, 다른 요소들이면 또 이렇게 다르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상호 조각 금융 유가증권 채권운용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될 거고, 수입 발생 시킬 거고, 회원조가 자금 지원돼서 결국 정부의 농업 정책 기능 대변하는 게 된다. 까지 이 안에 중간적 요소를 해도 결국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한다라는 느낌을 이해한다는 듯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지원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신규 확보에 국한될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KPI를 이해하고 있으면 연체 채권 관리 비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특정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국 이런 것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에 자기 경험이 기준이 돼야 된다. 경험. 앞에 이 경험에서의 이 흐름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카카오 플러스 문의 주세요. 예.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앞에 20, 30%를 쓰고요. 20%나 25% 정도 써주고, 예, 30까지 괜찮습니다. 나머지 70 경험으로 뭘 한다? 경험으로 설득을 한다. 어떻게? 담백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번 문항에 대한, 이제 제가 농협은행 6급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예, 이제 이 지배구조 안에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중지해서 좀 보시고요. 결국에는 농협금융지주 안에 은행이 있고요. 이 안에서 은행이 하는 것들은, 은행원들이 예금이나 적금 많이 확보했던 것들이 결국 이 상호금융에서 보다, 예, 유가증권 투자 대출금 운용하게끔 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은행원들이 이렇게 농협은행에서 은행원이 돼서 예금적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결국 이 상위 농협은행 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그걸 바탕으로 유가증권을 굴린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운용하는 그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 이게 결국 이 실제 농협중앙회의 핵심 기능, 국가 차원의 정부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원천이 된다. 내가 예금적 고객을 확보하는 게 결국 뭐다? 이 단계를 거쳐서 유가증권 채권을 돈을 벌어오고, 결국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든 거고요. 이거 참고자료 갖고 계시고요. 자, 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은행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결국 지역 지점장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 KPI는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네, 한 번씩 쫙 보시고요. 이게 낮추고 판관비 낮추고, 큰 틀에서 이제 이거에 걸리니까 이거를 좀 제 이제 6급 강의나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참고로 좀 보시고요. 뭐 상세한 설명, 결국 뭐 고정이나 채권 비율은 이런 5가지 중에서 고정, 이하 이 세 가지의 채권 비율, 전체 여신수에서 이거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은행의 이제 성과 지표들의 이런 기준이면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 2가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행은 안정성을 기반의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고요. 농협은행의 지금 이 BIS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안전해지고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보에서 보시면 이 고정이나 채권 비율도 뭐 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무수인 여신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되시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은행의 경쟁력은 뭐다? 결국 예대 마진인데, 예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은행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금이 낮아도 낮은 금리를 주면서도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는 거가 결국 여신을 많이 나갈 수 있는, 자금을 많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여신 총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금을 주면서도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요금을 예금이 많아야 되는 거고, 요금을 예금 이제 예금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기한부 예금처럼 적금 형식도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요금을 예금이 좋은 게 뭐냐면, 적금은 그 적절하게 고객 돈을 이렇게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금 관리할 때 뭐 여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픽스해서 고객한테 무조건 나중에 마지막 만기 때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적금에 대해서는 어떤 지급준비금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은행의 이 적금을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도 이런 적금 고객들에 대한 많을수록 그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많이 더 넣어놔야 되는, 그래서 유동자금이 안 되는, 결국 예금 같은 거는 그런 요소가 좀 더 적기 때문에 결국 이 예금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겁니다. 예금이 많으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금할 때 그냥 그냥 계좌 만들더라도, 그냥 체크카드 계좌 만들더라도 그냥 신뢰가, 이런 게 은행의 경쟁력, 이런 요소들에 많이 만들지 않나요? 많이 들어보고, 뭐 신한님 신한, 농협님 농협, 이런 데다가 카드를 만들거나 예금 통장을 만들지, 아니면 그 다음에 적금 통장을 만들지. 그럼 이러려면 이런 거를 높이는 게 은행의 과제다. 그래서 이런 예금을 많이 확보하는 은행, 그게 결국 가격 경쟁력이 앞서는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예대 관리에서도 이런 경쟁력이, 이런 은행의 주요 핵심 경쟁력들이 결국 예수금 확보하는 거예요. 편리한 전세 서비스 뭐냐? 최근에 우리은행 장애 발생했잖아요. 고객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업 고객들도 보니까 그때 추석 전날에 뭐 급여 통장에서 추석 급여도 못 받을 뻔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은행. 그럼 편리한 전산 서비스는 결국 뭐냐? 무장애 서비스고 그 오류가 없는 서비스겠죠. 사용하는데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런 전산 서비스가 결국 고객의 이탈을 막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고객 이탈 막는 게 결국 예금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그게 가격 경쟁력이 앞서는 거다. 왜냐? 예금을 많이 확보하면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런 신뢰도 높은 브랜드 폭로브 영업망 지점 횟수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통은행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질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기존의 그 낮을 때보다 정통 은행을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 고객 많으면 당연히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수 확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은행 형식에 요즘에 지점들이나 각 은행들이 이렇게 인력을 많이 전략적으로 뽑고 있는 게 저금리 시대보다 이런 대출을 막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고객 확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은행의 영업의 핵심은 뭐 요즘 비대면 참여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런 IT적인 비대면 참여도 최대한 활용하지만 전략적으로 이런 편리한 전산 서비스를 하지만 그냥 개인 고객 결국 VIP 고객이 있죠.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 어, 말이 꼬이네요. VIP 고객 많이 확보해야 결국 예금 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일반 은행원들을 많이 뽑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신뢰도 높은 브랜드를 만드는 요소가 이런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신뢰도 높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결국 가격 경쟁에서 앞서야 되는 거고 그럼 예금 확보하는 게 결국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수한 금융 인력 배치세요. 은행 경쟁력은 이런 거를 아무리 지점에서 만들어도 고객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적절하게 그 경제 시황에 맞게끔 이런 통장이나 투자를 제시해야 되는 게 요즘에 은행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 겁니다. 이게 뭐 WM 직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투자은행 형식은 이제 이런 나중에 고급의 은행 인력을 원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고객 확보를 많이 하자. 어떤 VIP 고객 확보를 많이 해서 예금을 많이 확보하자. 예금 예수금이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앞서자. 이게 지금 은행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이런 예대율 대응 관련된 거에서도 결국 이 예대율 관리를 위해서는 뭐다? 이제 앞으로 2020년 되면은 가계대출 너의 은행들이 이런 여태까지 가계대출로만 돈을 벌었는데 우리 금리 인상기에는 가계 부실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대율 관리는 항상 80에서 100까지만 유지를 해야 돼. 그럼 결국 대출금, 예수금, 고객이 예금한 거에 대비 대출을 조금 적게 하라는 의미거든, 안정적으로. 근데 가계대출에 대한 이런 평가 비중을 높이니까 가중치를 높이니까 당연히 보다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원래 11이었거든요.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0.85로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인 즉슨 예대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낮을수록보다 이런 적정 수치를 늘리면 좋은 거니까 이게 막 200% 되면은 경고받는 거예요. 너네 왜 고객 돈을 막 이렇게 대출만 막 이렇게 막 돌려 돈 벌려고만 돌리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이 정도 비율을 지키게끔 하는데 결국 이렇게 가중치가 변경되면 뭐다? 기업 대출을 많이 하라는 의미인데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나 여신 관리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수금을 늘리려는 전략만 갖고 있을 거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행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 그 기저에는 금리 인상기에 가계대출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결국 은행들이 전략을 뭘 선택한 거다? 이 예수금을 많이 확보하는 걸 선택한 거다. 지금 전통은행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의 바탕으로 이런 신뢰도 높은 브랜드, 뭐 지점에서 그 지점 인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수한 금융 인력으로 이런 VIP 고객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전통 은행으로서의 회귀 움직임인 거다. 그 기조에는 이 예대율 산정 방식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부분의 신주국 은행들이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을 거다라는 걸 이해한다는 듯이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말이 좀 빨랐죠. 아침인데 좀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고 이제 농협은 또 그 기본적으로 농협금융 채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금 조달에서의 어떤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한번 쫙 읽어보시고 농협은행이 타 시중은행 국민은행이나 KB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대비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 운용할 수 있다, 기업 대출할 수 있다라는 요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거에 관련돼서 네, 이런 법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어떤 그 자금 조달의 경쟁력 요소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듯이 쓰면 좋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자, 많이 잘 따라오셨고 사업보고서 조달 운영에서 요즘에 조달 측면에서 예수금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분위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행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더 고객 많이 확보할 거다. 치킨 게임으로 다른 타 은행의 고객들을 많이 뺏어올 거다라는 흐름에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대출금도
안정적으로 신규 그 은행의 돈 수익의 기준이 되는 신규 여신 디핑, 그러니까 대출금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영업 잘 하고 있다. 대성충당금도, 근데 대성충당금 이렇게 갑자기 쌓는다는 얘기는 요즘에 좀 가계부채 리스크나 이런 좀 약간 상환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하반기 취업되시려면 이 강의 보시고요. 그리고 이 제 강의 꼭 유튜브에서 주노플 치시면은 찾아오실 수 있고요. 구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서 채팅 신청 해주시면은 네,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